2025년 4월 4일 오늘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함으로써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으로 촉발된 장장 4개월에 걸친 한국 사회의 혼란이 일단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이 파면됐다고 이게 바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안 되겠죠. 그 4개월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윤석열 일당의 내란 사태는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고 감옥의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던 애국지사들이 이렇게 석방돼 가지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미군이 들어왔고 북한 지역에는 소련군이 들어와서 군정을 실시하고 남북을 분단시키고 하면서 남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친일 매국 세력들 일제에 붙어가지고 이 자국민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던 이 친일 매국 세력들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2025년 4월에 윤석열의 파면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하고 있는 시민들인데요. 이 기쁨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 길이 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1945년 8월 15일 날 일왕이 항복을 하고 이 나라가 해방이 되었을 때 가장 고생했던 분들, 감옥에서 신음하던 애국지사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바로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대부분 숙청당하고 죽고 고문당하고 오히려 나라 팔아먹은 친일 세력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던 그런 역사가 자행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을 제가 3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친일 매국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일 매국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윤석열 정권이 12.3 비상계엄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킨 뿌리가 뭡니까? 전부 다 일본 제국주의 역사학, 요즘은 뉴라이트 역사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식민사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잘못된 역사를 대한민국 독립운동가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 역사관이 뿌립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을 욕자에서 파내려고 하고 국가의 역사 관련 기관의 장들을 전부 다 일제 때가 좋았다는 뉴라이트 매국 세력들로 채워놨죠. 윤석열이 그 역사관을 가지고 움직인 결과 12.3 비상계엄이라는 내란까지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뿌리를 보면은 우리가 이 내란을 일으키고 나서 잠시 주춤했던 세력들이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전광훈이라든지 뭐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손호수라든지 이런 극우 목사들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나오니까 한 우리 사회에 한 뭐 20-30% 정도 되는 그 극우 성향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 극우 반민족 매국 성향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들이 지지를 하면서 마치 한국 사회가 내란 사태에 접어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됐었죠. 그런데 이들이 가진 역사관이라는 건 뭐냐? 지금 이 나라의 윤석열 정권의
그 외교 안보 국방을 거의 뭐 총책임지는 인물이 김태효 뭐 차장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누굽니까? 일본의 낙하현의 야수위로 상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때도 국가무선 안보비서관으로 있다가 일본과 정보 교류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하다가 그때 논란이 돼가지고 이제 사직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오히려 영전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의 이데올로거가 되면서 외교 국방 안보를 총괄하면서 심지어는 자위대가 상륙해야 된다라고까지 하는, 우리 그 해방 이후에 아무리 친일파가 정권 잡았어도 감히 상상으로는 했겠지만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들을 버젓이 내는 이들이 정권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에서 다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 친일 매국, 이 극우 세력들이 다 부상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들을 갖다가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나쁜 인간들이 별로 처벌받아 본 역사가 없어요. 매일 힘없는 일반 국민들이 그야말로 조그만, 그 한 예로 버스 기사가 그 800원 횡령했다고 이 버스 회사에서 고소했는데 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이 끝까지 유죄 판결 내렸는데 그 유죄 판결 내린 판사가 대법관까지 됐어요. 그런데 저렇게 위헌을 하고 불법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은 별로 처벌받아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처벌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라는 선례를 남기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뭐 광화문에서 곳곳에서 외쳤던 이야기들이 다 헛수고가 또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인데요. 단재 신초 선생이 여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 편수의 출신들은 기생과 게이샤를 끼고 술 먹고 놀면서 우리 역사를 난도질 해왔죠.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가? 현재 대한민국 역사학이 어떤가?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대학의 역사학과가 있지만 단재 신초 선생을 계승한 사학과는 빵개라 그랬죠. 한 개도 없어요. 100% 다 이 조선사 편수의 역사관을 계승했죠. 그러면서 일제 때는 이런 기모노 입고 유카다 입고 우리 역사를 난도질 해왔지만 외형적으로는 해방이 됐잖아요. 내용은 적어 들어갔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일제식민사관을 갖다가 실중사학이라고 이름 바꿔가지고 전국 모든 대학의 사학과를 다 장악했고,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 지금은 또 동북아 역사재단, 뭐 할 거 없이 모든 역사 관련 국가기관을 장악해가지고 마치 총론에서는, 서론에서는 식민사관 비판한다라고 해놓고 본론과 결론에서는 식민사학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우리 그 식민사관을 현재까지도 우리 역사계에 주르르 끌고 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지 못하면 또 문재인 정권 같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단순히 윤석열을 갖다가 우리 윤 총장님 하면서 떠받든 데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같은 위인을 우리 윤 총장님 해가면서 떠받들 때는 역사관이 벌써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그 정권의 핵심에 전부 다 겉으로는 총서론에서는 식민사학을 비판하면서 내용상으로는 본론에 들어가면 식민사관을 옹호하는 인물이 온통 가득 찼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임명된 안병욱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진행하던 독립운동가들이 피눈물로 쓴 한국 독립사 작업을 강제로 중단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공정을 비판하고 일제식민사관을 비판하는 저서를 썼다고 출간 금지령을 내리고 이 연구비 환수 조치를 내리고, 심지어는 교육부를 통해서 연구비 빨리
토해내라 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이 촛불을 배신하고 그 촛불로 당선된 정권이 5년 만에 우리 윤 총장에게 정권을 뺏겨서 이 쿠데타까지 초래하게 된 겁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한민국 망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반드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역사학계는 희망이 없어요. 이 나이 든 사람이나 얼마 전에 역사비평에서 역사비평이 처음에 만들 때는 뭐 식민사관 하겠다라고 만들지 않았는데 만들어가지고 역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보면은 식민사학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역사비평이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역사비평에서 세칭 뭐 젊은 역사학자들 기경량이니 안정준이니 하는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총독부 역사관 만세, 총독부 역사관은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니까 모든 언론이 보수진보 언론이 다 띄웠죠. 그때 이들이 모여서 대담한 것 중에 이병도 선생이 우리 역사의 기초적인 거를 다 해놨는데 이병도 선생의 이론을 따르면 식민사학자가 되는 건가? 이런 말들이 세칭, 조중동이란 보수 언론도 아닌 한겨레 경향 같은 언필칭, 진보라고 하는 언론의 버젓이 이 보도가 됐어요. 당연히 이병도 학설을 따르면 그런 식민사학자가 되는 거지 이병도 학설을 따르면서 식민사학자가 아니길 바라는 게 우리나라 지금 역사학계의 큰 병폐 중에 병폐죠. 유한용을 따르면 뭐가 됩니까? 친일매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한용을 따르면서 유한용의 정치 노선을 따르면서 우리가 유한용 수상의 정치 노선을 따른다고 친일파가 되는 건가? 말이 안 되죠. 역사학에서는 그게 통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병도가 자기가 해방 이후에도 당당히 이야기했죠. 내가 와세다 대학 3학년 때 교수인 쯔다쇼키치 씨와 그의 친구인 진해경 이케우치 히로시 씨의 사랑을 받아 졸업 후에도 이 두 분이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들을 보내주어 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인이지만 매우 존경할 만한 인격자였고 그 연구 방법이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만큼 날카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볼 때 참 일제 때 물론 창씨개명에서 일본인이라고 했겠지만 뭐 창씨개명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했기 때문에 뭐 그 일반적인 그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병도만 콕 집어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쯔다쇼키치나 이케우치 히로시는 우리 역사 강역을 엄청나게 왜곡한 식민사학자들인데 이들을 갖다가 매우 존경할 만한 인격자였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국 국사학계의 태두였죠. 또 한 명. 이 4.19 혁명도 지난 촛불혁명처럼 배신당한 혁명인데요. 4.19 혁명 직후에 허정과도 내각에서 이병도를 갖다가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했어요. 그때 4.19는 벌써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병도가 교육부 장관 되고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일이 뭐냐면 교원노조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병도와 더불어 신석호, 양축이죠. 이 나라 식민사학의 양축이에요. 신석호는 이병도는 서울대 국사학과 및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학술원 원장을 하고 이 신석호는 고려대 사학과 교수 및 국사편찬위원회 사실상의 위원장을 하면서 양축으로 이 일대 식민사관에 요만큼이라도 저촉되는 인물들은 학위를 안 주고 교수 연구가 못되게 하는 식으로 100% 한국 역사학계를 장악한 결과 지금 해방 80주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한국 역사학계는 식민사학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석호는 내가 경성교국대 본과 때 주로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은 이만희시 박사라는 일본인이었다. 그는 비교적 학자적 입장에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이만희시루가 1922년에 쓴 논문이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야마도의 식민지라고 나오는 김은국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1922년에 쓴 그 논문에서 그 김은국을
그 전라도 남원이라고 써놨어요. 지금 전라도 천년사를 쓰면서 전북 남원을 국고로 가지고, 국고와 지방비를 가지고 전북 남원이라고 써서 출판하려고 하다가 전국의 역사운동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겨우 저지시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역사학과 교수들은 아직도 이 이마니시루가 일본 서기에 나오는 김은국을 전북 남원이라고 교시하셨다. 그럼 우리 무조건 따라가야지. 근데 이론 찾아보면 이론은 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보니까 그 일본 서기에 나오는 야마도의 식민지 김은국은 바로 전북 남원이다. 그게 근거에 다예요. 그다음에 이거저거 끌어모아서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한 걸 갖다가 지금 21세기, 지금은 이제 한국이 일본을 그 1인당 국민소득으로도 추월했잖아요. 근데 오직 이 극우 정치인들하고 일부 목사들, 그 다음에 이 학자들은 아직도 일본은 우리의 조국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인재 선상인데 이 부분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신석호 이 사람은 박정희 뺨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만주공관학교 가기 위해서 천황한테 설서 썼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성제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회였다. 내가 일제치하에 대학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조선사학을 전공한 것은 항일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건 이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은 일반 군인이나 이 사람들보다 훨씬 악성 종양이에요, 말하자면. 군인들은 이렇게까지 말 못해요. 어떤 군인이 내가 일본 육사에 지원해가지고 일본군이 돼가지고 내가 싸운 것은 항일 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버젓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병도의 제자들은 대체로 역사학계 내에 보수 성향이 많고 이 신석호의 제자들은 대체로 짝퉁 진보 성향이 많아요. 둘 다 짝퉁 보수고 짝퉁 진보들이죠. 그 결과 우리나라 역사학계에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막판에 가면 식민사가 한통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백이 한국사 실론에 보면은 한국사 실론이 과거에는 공무원 시험 보려면 무조건 이거 외워야 됐어요. 여기에서 뭐냐면 이기백이 역사학을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민족주의 사학, 또 하나는 사회경제사학, 그 막스주의의 유물론을 따랐던 사회주의, 그 사회경제사학, 그렇게 나누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제식민사학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실증사학 이렇게 딱 그 이름을 바꿔 달았죠. 그러면서 이기백이 이에 대해서 실증사학은 한국사의 발전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에 맞추어서 보는 것에 반대하였다. 오히려 실증적인 태도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히려 일본 그 제국주의 역사학의 관점으로 일본 제국주의 역사학을 실증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난도질한 것이 바로 올바른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책을 갖다가 그동안 마치 모든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모든 사람이 이 책을 잘 외워야 했으니까 역사학에 관한 한 일제 때나 이 사람들이 활동할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회가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윤석열이 파면됐으니까 빠르면 2달 내에 새 정권이 들어서는데 새 정권이 들어서서도 또 이들과 이 후예들과 손잡고 뭐를 한다 그러면은 그 정권은 앞으로는 회생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정청래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역사를 만든 건 다 우리 백성들이다. 그 맞는 이야기예요. 그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선거를 뛰고 선거 이후에 전국 구상도 우리 민중들, 백성들의 관점으로
풀어나가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백성들의 관점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뭐냐? 결국 국민의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결론은 잘 냈지만 그동안에 헌법재판소가 진짜 웃기는 일 많이 했잖아요. 뭐냐면 한덕수 이 탄핵 규각한 논리를 보세요. 결정문 보니까 한덕수가 헌법 2개 조항하고 법률 1개 조항을 위배했다는 겁니다. 헌법 2개 조항이 뭐냐면 대통령에 관한 조항. 그게 뭐냐면 그 한덕수가 탄핵 소추가 된 이유는 뭡니까? 국회에서 뽑은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한 거잖아요. 그건 국회 몫이에요. 대통령 임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뭘 위배했냐면 헌법상 대통령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관한 사항, 이 헌법 2개를 위배했다는 거예요. 또 공무원법을, 법률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는데 해당 국가공무원법령이 뭐냐면 공무원은 이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개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고 일개 임명직 공무원이 헌법을 2개 어기고 공무원은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라는 가장 기본을 어겼는데 이것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간접적으로 부여한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복귀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이 헌법재판소에 이 심지어 대통령 탄핵권까지 줬냐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상위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국회 상위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각 판사들도 다 국민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현 판사라는 사람이 형사소송법에 10일이라고 날일자로 딱 돼 있는 걸 갖다가 그거를 떼시자로 시간으로 고쳐가지고 윤석열을 석방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 대책이 없는 게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로 강화한다는 건 뭐냐면 물론 국민투표권은 강화해야 되고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이런 거를 강화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게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명명백백한 온 국민이 TV로 다 지켜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켜본 이 탄핵 심판을 무슨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게 넉 달씩이나 끌면서 온 국민들 경제는 추락시키고 온 국민들이 우울증 걸리고 하는 이런 사태를 왜 만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은 하원에서 과반수가 의결하면 탄핵소추가 됩니다. 우리는 탄핵소추하려면 제적의원 3분의 2잖아요. 미국은 하원 과반수가 의결하면 일단 탄핵소추가 돼요. 그 다음에 이 탄핵 심판, 선고는 누가 하냐면 상원에서 하는데 이건 상원에서 제적 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면은 그 대통령 파면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구구 집단 사람들 시위할 때 성조기 들고 나가죠? 이들이 조국으로 삼는 미국은 의회에서 결정하면 파면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든지 한국도 3분의 2 이상 그 국회에서 의결하면 파면하게 하든지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은 이걸 헌재에 맡기지 말고 그냥 국민투표에 붙이면은 대통령에 관해서는 국민투표에 붙이면 벌써 석 달 전에 다 끝났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오늘 윤석열 파면되고 나서 주가가 치솟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이 최상목이라는 헌재 이 내란 대행이 경제수장이면서 미국 국채 2억 원을 이 상황에서 사잖아요. 마은혁 그 재판관 임명은 안 하면서 미국 국채라는 거는 한국 원화가 떨어지면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쿠데타 이후에 원화가 아주 폭락했는데 이 상황에서 원화가 폭락해야 돈 버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이 세층 이 대행을 있으면서
그러면서 국회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은 끝까지 임명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이 위헌, 불법을 자행해도 처벌할 수단이 없잖아요. 수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새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런 사람들 그 위헌을 했고 법률을 위배했다라고 헌재에서 명백하게 그 규명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를 본받아야 되는데 독일은 연방뿐만 아니라 각 주마다 헌법재판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재판소원이에요. 또는 기소소원. 우리는 검사가 한번 기소하고 판사가 판결 내리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저희한테 저희 연구소에 예전에 나이 든 분들이 찾아오셔요. 그러면 딱 보면 압니다. 땅 문제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원래 조상 문중의 땅 또는 사찰에 소속됐던 사촌 땅 그런 것 때문에 하도 억울하니까 할 수 없어 찾아오시는 건데 어떤 분이 자기네 문중 땅인데 그 문중에 망난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1심에서 패소했는데 저쪽에서 2심에서 고등법원장 출신을 쓰니까 이게 더라는 거예요, 저쪽이. 그래서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수십억 땅을 뺏겼는데 자기가 그 재판소 가서 휘발유 끼얹고 분신하고 싶다. 그런 말을 저희 연구소 찾아와가지고 절절하게 토로를 하는데 이거 대책이 없잖아요. 전관예우가 왜 나오느냐. 전관예우 자체가 범법 행위예요. 전관예우가 뭡니까? 전직 검사, 판사들 고위직이면은 이 사람들을 쓰면은 유죄도 무죄가 되고 무죄도 유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범법 행위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 로펌 공화국이 돼가지고 변호사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덕수도 로펌에 있다 국무총리 그만두고 로펌에서 한덕수를 왜 쓰겠어요? 로비아라고 쓰는 거지. 그런 로펌 공화국이 됐잖아요. 그걸 막는 방법이 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 있어요. 독일은 각 주도 그렇고 연방도 그렇고 재판소원 다 가능합니다. 기소가 잘못됐으면 기소 잘못됐다 하면은 심판을 해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도 독일에서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잘못됐으면은 무효화 시킵니다. 그러면 연방헌법재판소라는 데는 억울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내 재판에서 억울하게 내가 졌다 라고 하면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법률이 한국 헌법재판소가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한국 헌법재판소 법률에 이 각 판결은 이 소원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살려야 됩니다. 앞으로 개헌 이야기 하잖아요. 솔직히 5년 단임이면 어떠고 4년 중임이면 어떠고 그거 다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거지 일반 국민들 그거 별 큰 관심 없어요. 앞으로 개헌을 하려면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이렇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임명직들이 아니면 시험 봐가지고 그 된 사람들이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이런 체제를 끝장내고 모든 검찰 권력이나 사법 권력도 전부 다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들어가서 국민들 판결에 국민들의 판단이 최고 가치의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 나라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고 이때 백범 김구 선생이 주도하는 한국독립당을 비롯해서 여러 독립운동 계열의 정당은 공통으로 내고는 다 공약이 있었어요. 그 공약이 뭐냐면 친일파 청산하고
그다음에 토지개혁, 그다음에 남북통일, 정권 수립 이런 거였는데 이것이 다 그 좌절이 되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왔는데요. 이제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몰리다가 지금 사회 각계에서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국민투표로 하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다급해가지고 이게 4개월 끌 일이에요. 온통 국력을 소모시키고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국민이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독재권을 행사하는 이러한 모든 우리 사회의 요소를 제거해가지고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판사 출신들이 3분의 1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법학교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재판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그 오늘 윤석열이 파면된 여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으려면은 앞으로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돼 가지고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1조가 그냥 선언상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국민들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 향하는 그 첫걸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나가야 할 길이고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덕일 역사 TV에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아주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